자, 오늘은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소소한 장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이 후석 멀티미디어 시스템 옵션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다 만들면 되지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USB 딱 꼽아가지고 전원 연결하면 그냥 가면서 계속 볼 수 있죠. 태블릿 PC를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 좀 달아볼까 하거든요. 근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꼽아서 해놓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와, 딱 맞나? 미치겠다. 설마 딱 맞나? 야, 공간성에 요거를 얘가 이렇게 되는 건가? 더 이렇게 딱 잡아주면 좋을 텐데 약간 여기가 붕 뜨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최대한 밑으로 내린다고 하면 딱 잡아줘.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이거 되게 옵션 비싸거든요. 근데 쉣. 조심해야 됩니다. 태블릿 깨집니다. 제품은 이런 것들은 많으니까 이제 좀 훨씬만한 걸 사면 돼요. 어쨌든 이 부분에다가 구멍이 낄 수 있게 구멍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잡아주는 고정대. 이 제품 정보는 이따가 한번 제가 박스 찍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생각보다 괜찮죠? 이 후석 멀티미디어 시스템 옵션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다 만들면 되지 뭐. 태블릿 PC 집에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USB 딱 꼽아가지고 전원 연결하면 그냥 가면서 계속 볼 수 있죠. 이 소렌토가 정말 좋은 게 이 이어를 끝까지 안 밀고 앞으로 상당 이렇게 공간감이 충분히 넓어요. 공간은 정말 최고야. 이렇게 이제 하이브리드 19인치 휠인데 그렇게 하이브리드 느낌이 안 나고 상당히 좀 디자인이 괜찮아요. 하이브리드지만 디자인이 괜찮고 앞모양도 똑같고.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차를 받게 되면 일단 외관 검사를 먼저 하겠죠. 한번 중간에 동네 한 바퀴 정도 돌면서 시범 주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세팅하는 거라든가 이제 기기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매뉴얼 책을 엄청 두꺼운 걸 주는데 사실 그걸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보게 되는데 그 세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기 조작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실사용자가 알려주는 5분 교수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5분 교수법. 요 부분이 이제 멀티미디어 저희가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셋업이라고 있죠. 셋업을 눌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화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용자 프로필, 내 프로필 이름 쓰고 사용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는 내추럴한 모드가 있고요. 스럽고 박진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일반 모드는 기본에 충실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또 콘서트 모드가 있어요. 저는 요거 좋아하는데 콘서트 모드는 현장감 있는 콘서트홀의 느낌을 사운드로 제공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뭐 날씨를 물어봐도 되고 운세도 물어봐도 되고 또 뭐 공기청정 모드를 켤 수도 있고 운전석 어떤 띠 운세를 알려줄까요? 토끼띠 운세. 오늘 토끼띠의 운세 알려줄게요. 정체되었던 일이 하나 둘씩 해결되는 기분 좋은 하루예요. 단, 평범한 일상 가운데 지금 만나는 사람과 이별수가 있으니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리해보세요. 너무 세게 나오네요. 창문 열어줘. 운전석 창문을 엽니다. 조수석 창문을 열어줘. 조석 창문을 엽니다.
조수석도 되네. 뒷좌석 창문을 열어줘. 후석 창문을 엽니다. 오잉? 잘 되는데요? 오늘따라 잘 되네. 이게 조금 시끄럽고 이럴 때는 약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문 다 닫아줘. 운전석 창문을 닫습니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창문을 다 닫고 싶어도 약간 운전석 위주로 말아먹더라고요. 기기 연결. 이제 일단은 핸드폰하고 연결하셔야죠. 블루투스를 먼저 켜고 이렇게 이제 있다 보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떠요. 그러면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자동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뭐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검색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쉽게 전화를 걸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럴 때는 이런 이제 프라이버시 모드라고 이 전화번호부나 누가 전화 왔는지 또 즐겨찾기가 또 문자 메시지 목록 이렇게 표시가 되진 않아요. 프라이버시 모드를 등록 한번 해볼게요. 소렌토가 딱 잡히죠? 블루투스에 소렌토가 딱 잡힙니다. UVO에서 이런 식으로 UVO 어플을 깔면 시동을 껐는데 창문을 안 닫고 갔다던가 안에 누가 있어서 막 움직임이 있다던가 그러면은 그게 문자 메시지로 계속 와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게 가끔씩 시동을 안 끄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엔진을 킬 수도 있고 또 끌 수도 있고 또 공조장치로 또 히터나 이런 부분을 미리 틀 수도 있고요. 또 창문이나 이런 부분도 열 수도 있고 또 비상등이나 이런 것들도 킬 수가 있네요. 경적까지 이렇게 지문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 또 내 차에 대한 상태를 이렇게 조회를 하네요. 뭐 야외에다가 차를 많이 세워두시는 분이라고 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겨울철에 뭐 좀 추우니까 미리 공조장치를 켜놓고 시동을 켜놓고 그렇게 이제 미리 좀 따뜻하게 데워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것 같고, 자 그럼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차량, 이 차량에서 사실 제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 넣었는데 저런 식으로 떠요. 뭐 좀 보이시나요? 저 0으로 떠 있죠 위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과 연동돼서 교통 정보나 또 신호 위반, 뭐 카메라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위에 이제 지금 100km로 설정을 해서 스마트 크루즈를 지금 가동을 했을 때 이게 뜨는 거고, 요게 바로 이제 왼쪽에 차가 있었을 때, 오른쪽에 차가 있었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떠요. 그러면은 옆에 이제 차가 가까이 와 있구나.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 주의하게 되고요. 또 100km 신호 위반이다. 그러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자율주행 할 때는 100km로 맞춰주더라고요. 차량에 막히거나 했을 때 이런 좀 상태들이 뜨더라고요. 뭐 제목이나 이런 것들도 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다 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좀 편리하더라고요. 사실 시선 자체가 요거랑 요거 차이인데 요거를 안 봐도 되니까 그냥 앞에만 전방만 보고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죠. 물론 이제 그 길목이 좀 복잡하고 이럴 때는 이런 내비게이션도 같이 봐줘야 좀 이게 차량의 움직임이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UVO 센터에서 안전 확인 전화를 건대요. 나한테 전화를 거는구나. 그리고 이제 전방 차량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삐삑 하면서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왜 가끔가다 사실 휴대폰 볼 때 있잖아요. 잠깐 그럴 때 삐삑 하면은 차량이 출발했구나 하면서 나도 알 수 있고, SOS 버튼이 있어요. UVO 옆에 위에 보면은 SOS 버튼이 있는데 요걸 누르면은 전화가 갑니다. 만약 내가 긴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요 SOS 버튼 누르면은 바로
이런 UVO 센터 쪽에다가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UVO 시스템은 5년은 무료인데 아마 5년 이후에는 유료로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고가 있고 끄기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보조는 직접 충돌을 하려고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알아서 조금 잡아줘요. 내가 밟는 것보다 여기서도 조금 밟아줘. 근데 경고라는 건 이 보조는 안 해주고 말 그대로 그냥 경고만 해주는 거예요. 알람이나 이런 걸로 삐삐삐삐 해서 경고만 해주고 이 보조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부딪히지 않게 보조를 해주는 거죠. 당연히 보조로 눌러줘야죠. 그리고 이 차로 이탈 방지는 사실 지금 꺼놨어요. 왜냐하면 차로 이탈 방지 같은 경우는 내가 차로를 그래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이 있으면은 차로 사선 변경할 때 약간 핸들이 좀 잘 안 꺾인다고 그럴까요? 약간 그렇게 하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날 수가 있다 보니까 근데 차로 이탈 경고까지는 해줘야 되겠다. 차로 이탈 경고까지는 해주고 보조는 내가 필요할 때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이런 자율주행할 때만 켜주면 되고, 차선 이탈 방지 그 버튼은 여기 있어요. 요 두 번째가 차선 이탈 방지 버튼인데, 요거나 또 요것도 여기 이제 자율주행 버튼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누르면 이제 차선을 지켜주는 그런 버튼이고, 이 후측방 안전은 오는데 약간 이제 뒤쪽에서 뒤 옆에 쪽에서 차가 온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경고 메시지나 이런 표시를 뜨게 해주는 거죠. 백밀러에도 그렇고 이 허드에도 그 부분이 떠요. 그래서 충돌 방지도 보조를 해주는 거 좋죠. 그리고 주차 안전에 대해서, 주차도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자동으로 켜지게 하는 부분. 이게 서라운드 뷰가 좋은 게 갑자기 오토바이가 이렇게 옆에 쓱 지나가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서라운드 뷰 시스템 모니터가 켜져요. 그래서 혹시나 조심하라고 그렇게 다 켜주더라고요. 자, 오늘은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소소한 장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정도 조금 안 되게 차를 받아서 지금 몰고 있는데요.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장점, 무엇보다도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조용해요. 지금도 시동을 킨 상태거든요. 근데 뭐 전혀 엔진 소리 안 들리죠? 그래서 이게 시동을 켰는지 안 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저기 왼쪽에 보면은 차가 이렇게 화살표로 돼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표시가 떠요. 그걸로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전기 모터로만 시동을 걸다가 이제 배터리가 좀 모자르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시동이 켜져요. 하지만 그렇기 전에는 크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 그만큼 조용합니다. 이제 고속에서의 어떤 바닥 소음 및 또 창문 열었을 때 풍절음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있는 편이에요. 타보니까 없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저속에서 모터만 가지고 갔었을 때의 그 조용함, 정숙성, 그거는 정말. 두 번째로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아요. 이 수납 공간 한번 보실까요? 이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깊게 있어요. 상당히 넓고 깊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고, 또 컵들도 이렇게 크게 2개 넣을 수 있고, 게다가 또 이런 것들 소소한 뭐 여러 차키라든가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고, 또 요 안쪽에도 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물론 요 안쪽에는 뭐 광활하죠. 광활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넣을 수 있고, 뭐 상당히 깊게 깍티슈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도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컵도 넣을 수 있어요. 밑에 고무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충분히 작은 생수통이나 그런 컵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생수통 뭐 꼽는 데가 있긴 하네요. 동그랗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놓을 수 있고, 여기도 놓을 수 있고, 또 여기도 놓을 수 있고, 뒷자리에도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요 앞에 컵 있는 거는 뭐 예술이죠. 그리고 이 뒷자리에도 여기에다가 내려오면은 또 컵을 넣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고, 수납 공간 하나는 최고인 것 같아요. 충분히 넓고, 뒤에는 트렁크에 또 짐들을 엄청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실내 거주 공간과 공간성이 참 좋다. 예, 그런 부분은 정말 소렌토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연비가 정말 뛰어나요. 연비가 지금 아직까지 16.2km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그렇게 뭐 막 달리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되게 살살 달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 연비가 16km 나온다. 제가 이게 노블레스의 물론 4륜이 아닙니다. 2륜에다가 하이브리드고 또 스타일 옵션에서 19인치 휠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만 다녔거든요. 거의 안면도 한번 간 거 빼고는. 근데 시내만 많이 다녔는데도 16km가 넘는다. 물론 이제 에코 모드도 하고 가끔씩 스포츠 모드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연비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저쪽 강원도 고성으로 갈 예정인데 그쪽으로 이제 차박 가면서 풀투풀 연비 측정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료를 가득 채우고 실제로 간 키로수를 또 계산을 해서 과연 연비가 실제로 뻥연비가 아니라 실연비가 16km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를 꼽는 그런 포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3개가 있죠. 그리고 게다가 또 이제 12V와 또 인버터들 220V 콘센트를 꼽을 수 있는 인버터, 물론 이제 200W까지 밖에 못하지만 그런 인버터들도 있고 또 USB 꼽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리고 이게 차체가 되게 낮아요. 보시면 SUV지만 이 오르는 폭이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 한 7살 미취학 아이동들도 올라갈 때 뭐 이렇게 엄청 힘들어서 올라가지 않아도 상당히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약자분, 뭐 우리 부모님이나 또 아이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이드 스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차체가 SUV 치고 상당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오르고 내릴 때 정말 편하다. 그래서 아이 있는 가정들은 보통 사이드 스텝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시는데 이 사이드 스텝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소렌토에서. 그리고 이제 낮은 시트 포지션과 본넷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본네트가 높지가 않아서 그렇게 시야가 방해되거나 하지도 않고 또 시트가 낮다 보니까 좀 운전 자체를 시트를 좀 약간 이렇게 뒤로 승용차처럼 뒤로 누워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허리를 이렇게 꼿꼿이 세우지 않아도 좀 편안하게 장거리 운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USB는 정말 이런 식으로 멀티미디어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USB들이 포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소렌토 타고 놀란 게 이 뛰어난 자율주행 능력. 와, 이게 시내랑 고속도로 차 막힐 때 최고입니다. 평상시에 뭐 빠르게 움직일 때는 그냥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차가 막히거나 갔다 섰다면 상당히 좀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간선도로나 또 시내 차 막힐 때도 뭐 그게 나쁘지 않고 또 고속도로에서도 충분히 부드럽게 자율주행을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나 이런 걸 쓰고 또 거리도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편했고 엔진음 소리가 상당히 그래도 괜찮아요. 1600cc 치고는 괜찮고 터보라 그런지
이게 원래 엔진은 180마력에 27토크잖아요. 근데 이제 모터가 44.2kW짜리 모터가 있으면서 마력은 230마력까지 나오고 토크는 35.7토크가 나오다 보니까 전혀 이제 모자르지 않은 토크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연비 운전하지만 또 힘낼 때는 뭐 순식간에 100km 이상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차다. 그런 것들이 한때 마음에 좀 들고요. 이게 하이브리드지만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이브리드라 연비를 낮추려고 휠도 되게 어글리하게 생기고 앞에도 일반적인 디자인과 좀 다르게 좀 되게 약간 멍청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은데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 앞 디자인은 똑같죠. 휠 디자인만 이제 17인치, 19인치 스타일 옵션에 따라서 다른데 이 19인치 휠도 그렇게 하이브리드 느낌이 나지 않아요. 충분히 스타일 옵션만 추가만 한다면 훨씬 이제 좀 하이브리드 치곤 스타일이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하이브리드지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하이브리드 19인치 휠인데 그렇게 하이브리드 느낌이 안 나고 상당히 좀 디자인이 괜찮아요. 하이브리드지만 디자인이 괜찮고 앞모양도 똑같고. 그래서 이게 하이브리드가 되게 좋은 게 저속에선 전기 모터로 가니까 조용해요. 네, 조용하고 뭐 소음도 전혀 없고, 다만 이제 1단 부분에서 이게 악셀레터를 밟다 보면은 좀 꿀렁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꿀렁거린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것 빼고는 뭐 완벽합니다. 소음도 조용하고 전기 모터로 가니까 이제 가상의 엔진 사운드를 좀 이따 아마 내줄 거예요. 이렇게 모서리를 잡아주면 빠질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세워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차량 거치도 가능하네요. 오늘 보니까.